네, 다시 저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그리고 이 엑셀 창은 요 결과창 얘랑 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표현하기엔 좀 문제가 있어서 엑셀로 예를 들어 볼게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라고 했는데, 저는 여기 이 학원 데이터베이스, 지금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이 학원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해서 일단은 만들어야 되는 게, 인서트 하기 전에 만들어야 되는 게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뭐 이렇게 묶이면은 얘가 하나의 테이블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랑 이거랑 같다. 그래서 얘는 뭐 잠깐 접어넣어도 되고, 아니다, 이렇게 해놓고, 아 그래, 이렇게 봅시다. 당장 2023 0101 뭐 이렇게 해놨대요. 근데 이러면은 이게 학번이거든요. 좀 이상한 모양인 거죠. 그죠? 얘를 표현하기 위해서 학생 전부 뭐 이런 거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컬럼이 있어야 인서트를 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리고 여기는 학생 이름, 그리고 수강하는 과정명, 김철수고 과정은 뭐 자바 됐는데요. 뭐 2023 0102 몰랐다, 김영희 하고, 얘는 뭐 C 언어 듣는데요. 이렇게 023 0103 박영수 해놓고, C DB 아니다, C 언어 이렇게 존재해요. 지금 이렇게 테이블 하나 있는 거고요. 여기서 컬럼은 뭐예요? 얘네들이죠. 눈으로 쫓아오셔야 돼요. 얘네들이 될 거예요. 얘네들은 혹시 이런 거 있지 않나? 이렇게 얘네들이 컬럼인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갑자기 이 박영수라는 학생이 이 3번 학생이 C 언어를 수강하고 있는데 또 수강 신청을 했어요. 얘가 파이썬을 듣겠대요, 갑자기. 그러니까 추가 등록을 했어요, 이 양반이. 그러면은 얘가 어떤 테이블 구조를 유지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박영수가 파이썬도 같이 듣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과정에 이렇게 얘가 이렇게 두 개 다 같이 들으니까. 근데 이렇게만 해도 사실 이 학생이 뭐 듣는다는 볼 수가 있죠. 그죠?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과정 있는 거고, 여기 이렇게 두 개 있는 거고. 자, 근데 이렇게 해놨을 때 문제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파이썬 수강하는 학생을 찾아야 돼 라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조건식 같은 걸 짤 거잖아요. 그죠? 조건식으로 어떻게 짜면 돼요? 파이썬 수강하는 학생 과정, 이런 식이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안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왜요? 과정 like 파이썬 이렇게 파이썬을 포함하는 거. 그러면 얘는 나오되 같이 나오겠네요. 그죠? 그냥 포함하는 거 내놔 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해야 검색이 되지만 뭐 라이크 연산자를 따로 쓴다던가 아니면 다른 뭐 기타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 문제점이 있잖아요. 근데 라이크는 성능 저하의 원인이 돼요.
포함하는 걸 풀스캔을 다 때려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결론은 성능 저하의 원인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 또는 이 상태에서 과정명이 좀 바뀌어야 된대요. 뭐 파이썬이 아니라 뭐 빅데이터 이런 식으로 파이썬에서 빅데이터로 바꿔야 된대요. 그러면 좀 귀찮아질 수가 있어요. 데이터를 보관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런 방식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이렇게, 이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는 하나만, 여기도 하나만. 학생 번호는 같아야 되겠죠? 왜냐면 같은 사람이 듣는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같아야 될 거고, 대신에 다른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거니까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죠? 아까 거보다 이게 좀 더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의 칸에는 하나의 데이터만, 그죠? 아까는 하나의 칸에 하나의 데이터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하나의 칸에 두 개의 데이터였으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칸에는 하나의 칸에는 하나의 데이터만, 이걸 제1 정규화라고 해요. 그냥 그 말 그대로예요. 한 칸에 데이터 한 개. 그래서 이런 테이블을 자, 이 제1 정규화가 적용된 테이블이잖아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테이블을 제1 정규형 테이블이라고 해요. 그냥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셀렉트 할 때 성능 문제 같은 게 발생할 리가 없잖아요. 왜냐면 like를 안 써도 되니까. 이제 이해되시죠? 뭐 포함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고, 그냥 셀렉트, 웨어, 가정 은 하면 되잖아요. 그럼 끝나죠. 그래서 뭐 이슈라고 하기에는 너무 간단한 거긴 한데, 아무튼 그래요. 가정 like 됐어. 얘가 더 빠르다예요. 얘가 더 느리다고요. 절대적은 없어요. 절대적으로 얘는 느려, 얘는 빨라, 이건 없어요. 이거는 하드웨어 사양에 따라서 또 달라질 거기 때문에 얘가 더 느려, 얘가 더 빨라는 가능해요. 상대적인 거니까. 그래서 데이터 수정하는 면에 있어서도 이 모양이 좀 더 나을 거고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자, 여기까지가 제1 정규화. 이거 좀 모양이 이상한데? 이렇게 뗄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엑셀로 그냥 정리를 할 거라서 이거보다 이게 낫다 면 돼요. 얘는 제1 정규화 규칙을 적용시킨 테이블이 좀 더 상황이 괜찮은 거다. 이렇게 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다. 자, 일단 좀 예상이 가능한 게 제1 정규화 어쩌고 하잖아요. 그럼 제2, 제3도 있다는 거겠죠. 그죠? 제2를 보여드릴게요. 정규화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제가 찾은 깜짝이야. 결과입니다. 제 2. 얘는 좀 다른 일이에요. 이렇게 가를 거예요. 아니다. 얘를 예시니까 밑에다 놓고 제2 정교화는 새로 합시다. 얘를 가져와서 이렇게 여기다가 뭘 더 할 거냐면은 가격, 이 과정의 가격, 그리고 수강 완료 여부. 그래서 얘는 30, 얘가 40, 얘가 35? 몰라요. 얼마인지 모르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리고 얘는 수강 완료를 안 했다, 했다 이렇게 할게요. 표현을 0과 1로 안 했다, 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럼 이 테이블 보면은 상황 파악이 되겠죠? 그죠? 얘는 자바 듣고 이거 자바 30만원이고 얘 이거 아직 안 들었어. 스토리가 좀 이어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 한 행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지금 컬럼 2개가 추가된 거죠. 그럼 얘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얘가 정보가 좀 더 많겠네요. 이해되시죠? 얘보다 얘가 더 정보가 많다. 과정마다 가격을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 학생이 이 과정을 수료했는지 수강했는지 뭐 이런 거. 왜냐하면 저는 그냥 한 줄에 더 많은 정보를 보고 싶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면 딱히 문제가 없어요. 맞죠? 뭐 이거 30만원짜리고 이거 40만원짜리고 이거 35만원짜리다 뭐 이런 스토리가 있다. 근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C언어의 가격이 올랐어요. C언어의 가격이 40에서 45로 올랐대요. 그러면 이렇게 두 군데 손대줘야 되네. 어떤 식으로 고쳐야 돼요? 이거 C언어의 가격이 45만원으로 올랐다면 업데이트를 이용해서 원래 들어있던 데이터를 바꿔야 되는 거니까. 맞죠? C언어의 가격만 콕 집어서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40만원인 거를 45로 바꾸겠다 라고 해야 먹겠죠. 그죠? 데이터의 수정이 이루어지겠죠. 자, 근데 저희 학생들이 늘어났어요. 뭐 학과원에 수강하는 학생 수가 이렇게 쭉 늘려봅시다. 5, 6, 7, 4, 5, 6, 7 그리고 3, 4 뭐 그냥 아무거나 할게요. 얘네는 다 다른 사람이니까 이런 식으로 다 다른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C언어를 수강하는 학생 자체도 늘어났어요. 학원의 규모가 커져서 C언어 수강생만 200명이래요. 이 수업 자체의 양이 늘어서 수강하는 학생 수가 그냥 밑에 더 있는 거예요. 지금 생략입니다. 여기는. 그러면은 일단은 200명 이상의 데이터를 담고 있는 테이블이겠네요. 여기는. 맞죠? 모든 정보가 다 여기 있으니까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C언어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만 세도 4개, 나머지 거 더 하면은 계속 고쳐야 되는 거네요. 저는 그냥 C언어 가격 하나 올렸을 뿐인데 이거를 찾아서 45로 고치는 시간이 더 걸리겠네요. 데이터의 양에 비례해서.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손대줘야 되는 부분이 많아지는 거니까
이런 기울기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데이터의 양과 시간은. 이해되시나요? 데이터의 총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거니까 처리해줘야 되는 부분이 더 늘어나는 거니까요. 그죠? 이게 뭐 200명 수준이라 다행이지 뭐 2만 명이다 하면은 더 늘어날 거고. 맞죠? 그러면은 이거 가격 하나 수정하는데 몇 개를 손을 대야 되는데 라는 불편한 점이 생기는 거죠. 상황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자, 이게 싫어서 하는 행위가 제2정규화예요. 이게 싫어서 하는 행위. 제1정규화는 한 칸에 아니다 한 칸에 좀 더 한 그래 비슷한데 이라고 쓸 수가 있을 거고, 얘는 뭐냐면 현재의 테이블과 주제가 맞지 않는 컬럼을 다른 테이블로 이동시키는 걸 말해요. 현재 내가 보고 있는 이 테이블과 이거 좀 굳이 왜 여기 있어? 라는 테이블, 다시 컬럼을 분리시키는 거. 이 행위 자체를 제2정규화라고 합니다. 지금은 얘가 되겠죠. 그죠? 이걸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맞는 거잖아요, 이 말이. 그럼 우리 목적은 이 컬럼을 다른 테이블로 이동을 시켜줘야 되는 거네요. 그죠? 주제가 맞지 않는 컬럼을 다른 테이블로 이동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이 테이블명이 뭐 수강, 등록, 한환 테이블 정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거 수강 등록 현황인데 이거 가격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냐 얘는 얼마야를 소개하는 테이블이 아니라는 뜻이죠. 얘는 이해되시나요? 이 과정 자체는 사실 얘가 얼마짜리를 등록했다는 거야는 딱 중요하지 않잖아요. 이 주제에 있어서는, 수강 등록 현황 주제에 있어서는 얘는 빠져도 돼요. 그래서 따로 빼자는 거예요. 그냥 얘를 이거 어떻게 붙이지? 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얘가 이제 과정 테이블로 이사를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러면은 데이터의 양이 줄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뺐어요, 제가 다른 테이블로. 여기서 원래 있던 가격 컬럼은 삭제됐죠. 테이블 하나 만들면서 자바, 시어너, 파이썬으로 그냥 테이블 하나 만든 거죠, 새로. 과정 테이블의 주제에 맞는 내용들이니까 따로따로 기록을 해두자예요. 그냥 방금 했던 게 여기 원래 H열에 있던 거를 여기로 옮긴 거 끝이잖아요. 이 과정을 제2정규화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이 테이블을 제2정규형 테이블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얘랑 얘는 제2정규화를 거친 제2정규형 테이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럼 아까랑 상황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시어너의 가격이 45만원으로 올랐대요. 그럼 여기만 고치면 되네요. 맞아요. 여기 나머지 거 손댈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만 고치면 되는 거죠.
맞죠? 이게 좀 더 나은 이제 모델링 과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점은 뭐겠어요? 여기서의 문제점. 이 모양만 봤을 때 문제점. 자, 제가 김철수가 내야 하는 돈이 궁금해요. 수강료가 궁금해요. 당장 우리한테 이게 보여지고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여기 봐서 김철수 얼마 내야 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어디 봐야 돼요? 얘까지 참고를 해야 되잖아요. 왜? 분리시켜 놨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학생이 있고 얘 잡아듣고 얘 아직 안 했네. 근데 얘 얼마 내야 되는데? 하면 여기 봐야 되죠. 다른 테이블에 있는 정보를 끌고 와야 돼요,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셀렉트로 조회를 하잖아요. 셀렉트로 조회를 하잖아요. 그때 얘는 이제 좀 귀찮아지겠죠. 그 왜 쇼핑몰에서 분리 그 딱 그 모양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 했던 거. 통합본 말고 조인 말고 분리 버전. 그러면 얘랑 얘랑 이렇게 엮어준다면 수강 등록 현황, 인어 조인, 과정, 온, 뭐 과정, 수강 등록에서의 과정과 과정에서의 과정 같은 애들, 그럼 하나의 테이블처럼 또 놓고 쓸 수가 있겠네요. 조인해서 쓰는 거. 분리해서 쓰면 귀찮다 여서 조인해서 쓰자 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엮어 놓는다면은 이거 김철수 얼마네 하면은 이거 그냥 엮여 있는 거니까 볼 수가 있는 거다를 저번 시간까지 한 거고요. 얘가 가능한 이유는 RDBMS여서, 그러니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여서 가능한 거고요.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몽고DB 같은 애들 있어요. 몽고DB라고, 또는 레디스, 첫 시간에 아마 언급했던 것 같은데, 뭐 카산드라, 뭐 DB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비관계형입니다. 걔네들은 이런 거 못해요. 네오4j도 마찬가지로 기타 그냥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들은 이런 걸 안 해요. 일부러 안 하는 건 아니고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조건 안 한다 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해놓으면은 분명히 단점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까 예시 들었던 게 C언어 가격 하나 고치자고 뭐 내가 데이터를 몇 군데를 손대줘야 되는데 여서 이렇게 분리를 해놓은 것까진 좋아요. 내가 뭐 몇 천만 개, 몇만 개 나올 것도 아닌데 사실은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예시를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옮겨가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아까처럼 써요. 안 떨어뜨려 놓고. 그러니까 몇 천만 개, 몇만 개를 내가 건드려줘야 되는데 를 감수하고서 쓰는 거예요.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쓰면. 근데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서 약간 뭐랄까 좀 특화되어 있는 느낌이어서 써주면 되는 거고요. 웬만하면 제2 정교화 과정은 해놓는 게 좋아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쓴다. 왜냐면 이거 하려고 관계형 쓰는 거라서. 목적 자체가 첫 시간에도 이것도 아마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애초에 테이블 자체를 구상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근데 그때는 이런 용어를 설명을 안 했어요. 정규화 과정 뭐 이런 거 안 했잖아요. 정규화 과정을 거쳐서 테이블을 짭니다. 이렇게. 그래서
관리하는 입장에서 나중에 편하다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쓰면. 그래서 또 하나 더 제3 정규화 과정 테이블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파이썬 뭐 db dbms 뭐 프론트 엔드 뭐 이런 거 dbms가 뭐지? 이거는 지우고 dbms 얼마지? 한 45? 프론트엔드 50 이렇게 있대요. 딱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제 또 과정이 좀 더 늘어있는 형태예요. 이 과정 테이블에 있어서는 정보가 좀 늘었어요. 강사에 대한 정보. 저는 뭐 실명 쓰면 좀 그러니까 얘도 잠깐만 이것도 이렇게 연결동 얘가 이것도 가르친다 뭐 이런 식이래요. 그리고 강사에 아니다 이거 뭐라 하지? 강사에 강사 정보를 뭘로 뺄까? 뭐 이런 거 출신 대학 이런 거 출신 대학 그래 출신 대학 경력 학위 뭐랄까 대학교 정보 그래 출신 대학 이렇게 합시다. 얘는 여기 나왔고요. 얘는 여기 나왔고 얘는 여기 나왔고 여기도 똑같아야 될 거고 얘도 똑같아야 될 거죠.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죠? 이렇게 들어가 있대요. 이름에 매칭 시켜서 이렇게는 같아야 되는 거니까요. 자, 기록을 제가 과정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해놨어요. 컬럼의 수를 좀 늘려가지고 정보를 좀 더 많이 담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여기서 이 테이블 안에서 프라이머리 키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뭐가 될까요? 프라이머리 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컬럼은 이거 아니에요? 이거? 왜? 가격은 동일할 수도 있는 거고 강사도 겹칠 수 있는 거고 이 출신 대학도 겹칠 수 있는 거고 얘네들은 우선 겹치지 않게끔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딱 봐도 프라이머리 키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근데 봐야 될 거는 이 마지막 이 열입니다. 이 컬럼입니다. 이 컬럼 데이터를 봐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과정이라는 컬럼이랑 출신 대학이라는 컬럼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 들어있는 데이터랑 여기 들어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붙여놓고 보세요. 상관관계를 한번 따져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두 개만 있는 제가 선택한 부분만 이렇게 딱히 관련 없죠. 굳이? 그러니까 주제와 맞지 않는 거잖아요. 얘랑 얘는 어떤 컬럼이랑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연관 지을 수가 있죠. 그죠?
이 과정의 출신 대학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애초에. 그죠? 얘는 이렇게 이런 관계로 종속이 되어 있는 거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강사가 이런 정보를 갖고 있는 거지 이 과정은 이런 정보를 갖고 있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죠? 자, 이런 녀석들, 이런 애들 있죠? 어떠한 컬럼에 종속되는 이런 데이터들을 빼는 작업을 제3정교화라고 해요. 그냥 빼는 게 아니라 어떠한 컬럼에 종속되어 있는,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겁니다. 일반 컬럼에만 종속된 다른 컬럼을 아예 다른 테이블로 이동시키는 거. 그러니까 얘네만 따로 빼자는 거예요. 이렇게요. 얘는 강사 테이블 하면 되겠네요. 맞죠? 뺐잖아요. 이렇게 두 관계가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뺐단 말이에요. 이 과정을 제3정교화라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두면 얘네들은 마찬가지로 제3정규형 테이블이라고 해요. 그럼 장점이 뭐예요? 일단 얘를 없애도 된다는 거. 그죠? 당장 없애도 상관없잖아요. 맞죠? 만약에 이 홍길동이라는 이 사람이 아니야. 이 임꺽정이라는 이 사람이 일을 하다가 이제 뭐랄까 수능을 다시 쳐가지고 얘가 서울대 입학을 했대요. 그럼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게. 그죠?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졸업까지 다 했대요 얘가. 그럼 이 사람이 나중에 학위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죠? 이런 상태였다가 이렇게 바뀌어야 될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업데이트 했어요. 그러면 사실 지금 문제는 없어요. 근데 아까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 똑같아요. 임꺽정이 다시 재입학해서 졸업까지 했대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바뀌어야 되네요. 그럼 비슷한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여러 개를 고쳐야 된다. 그죠? 이 상태에서는 제2정규화까지만 맞춘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없는 상태라면, 이게 만약에 아예 없는 상태다 라면 제2까지 또 안 했고 이때는 안 한 거고 이 제2도 안 한 거고 얘를 따로 빼되 잠깐만 이거 앞으로 어떻게 가지? 이건가? 그래. 아무튼 자 여기서 얘네들은 없어져도 되는 내용이 맞고요. 그쵸? 이게 여전히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하면 불편하잖아요. 이게 아예 없대요 그냥. 이게 아예 없다면 방금 전과 같은 이런 여러 개를 손대야 되는 이슈가 생기니까 그러지 말고 이렇게 따로 빼놓고 얘를 강사 테이블을 만들자. 그리고 이런 거 없어도 돼.
을을 그냥 제3 정교화 이러면 좀 더 편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대신에 데이터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출신 대학이 바뀌었다. 그럼 여기만 손대면 끝난다. 각각 찾아가서 똑같이 수정을 해줄 필요가 없다. 근데 얘도 이제 단점은 그런 거죠. 과정 테이블을 내가 보고 있어요. 이 녀석의 출신 대학이 궁금해요. 그러면 또 다른 테이블을 참조를 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테이블 하나, 두 개로 분리가 되어 있는 거니까 얘도 잘 엮어서 보면은 되는 건데, 사실 이건 좀 귀찮은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세 개. 그래서 내가 만약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한다, 테이블을 만들어야 된다면 여기까지는 지켜놓는 게 좋아요. 사실 뭐 더 할 것도 없지만 1, 2, 3 1, 2, 3 정규화를 지켜놓는 게 좋은데, 테이블 짜는 거부터 훈련이 되어 있으면은, 좀 연습을 해야겠지만 훈련이 되어 있으면은 나중에 좀 편할 건데요. 이 정규화 과정을 아는 거랑 모르는 사람이 테이블 짜는 방식을 보면은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어제 당장 그 왜 이거 짤 때 뭐 컬럼명을 이렇게 넣는다던가, 또는 뭐 ID, 뭐 레지데이트 이런 컬럼이 빠진다던가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테이블 짜야 돼 이 상황에서 좀 우왕좌왕했었죠, 이 DPT랑 EMP 할 때. 근데 요런 내용만 조금만 더 들어있어도 좀 더 테이블 짜는데 수월할 거고. 그러니까 컬럼끼리 관계에 있어서 얘랑 뭔 관계인데, 이런 고민을 좀 많이 잘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테이블을 만드는 과정이 있어서 필요해질 때가 올 건데, 이거는 마지막 문제에서 할 겁니다. 마지막 문제는 꽤나 어려울 거예요. 마지막 날에 할 마지막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테이블 짜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얘도 고려를 해서 하자는 게 결론입니다.